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73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왜 웃으시죠? 이게 달타령님. 오늘도 제이님께서 이게 마이크 컨트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의자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와 최대한 거리 이렇게 두기를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해야. 네. 이것도 네.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네. 와주세요. 몸을. 네. 네, 달타령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냅니다. 저는 항상 시간은 흘러가고요. 네. 네. 오늘은 갑자기 왜 무게를 잡으세요? 몸이 무거워진 것 같아요. 이제 봄이 되면. 네, 나른해지고. 그것도 그렇고 오늘 좀 저희가 얘기할 이슈들이 뭐 가볍지만은 않는 주제라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네, 오늘 모셔보고 이렇게 얘기를 꼭 들어보고 싶었는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 우리들도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느낌일 거고 기성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거쳐온 역사잖아요. 뭐 모두가 거쳐온 역사이기 때문에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님 해주시고 네. 소개해 주신 게 낫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국장 50회 출연자이자 미얀마 양곤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최제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시 출연하게 돼서 정말 기쁘지만 제가 다시 출연하게 된 계기가 좀 안 좋은 내용이어서 마음은 많이 무겁습니다. 참 이게 마음이 무거운데 한번 소개 일단 간단히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이름 예진이라고 부릅니다. 미얀마 이름은 미얀니 이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과 석사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를 이렇게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한국말 달태령님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과 하세요? 네네, 그럼 신문 주로- 방송 할게요. 네. 막 그럼 소통하고 이런 거에 되게 네, 저는 언론 쪽에 좀 언론 개혁에 관심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지금 언론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네. 사실은 미얀마에서 실제로 지금 이 유튜브라든지 뭐 각종 네. SNS를 통해서 뭐 한국인의 뜻이 또 얼마나 전해지는지 뭐 이런 네.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오늘 그냥 일단 한국인의 그런 하나의 시민으로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좀 여쭤볼 예정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아는 만큼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그러면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이님은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방송 이후에. 50회 출연하시고 네. 또 그 네. 사이에 왜냐면 그때 저번에 나오셨을 때만 해도 이번에 미얀마에서 일어난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는 좀 예상을 못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2021년 되자마자 이제 4월 지금 띵잔 기간이거든요. 미얀마 새해인데 원래 이때 맞춰서 다시 미얀마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021년 2월 1일 새벽 3시에 쿠데타가 터져서 저희 학교도 폐쇄가 되고 교수님 한 분은 잡혀가시고 그렇게 돼서 다시 미얀마로 못 돌아가고 한국에서 미얀마 친구들과 함께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으니까 한층 더 뭔가 와닿는 가깝게, 거예요. 네.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마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내일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뭔가 이게 그냥 화면 너머의 세계 그러니까 진짜 전혀 다른 영화 한 편 보듯이 생각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정서적으로 우리가 일체감을 만들어서 이게 나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느끼고 공감하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걸 오늘 좀 쫙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진님은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거의 2년이 됐습니다. 2년. 와. 네. 한국어는 원래 그러면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네네, 미얀마에서 전공했어요. 네, 아. 영어외국어대학교에서 전공했고 8년이 됐어요. 지금은 한국어 아. 배운 지가. 혹시 한국어를 배우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계기는 사실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 제가 한국인 선생님이랑 만났어요. 그 만난 후에 그분이 저한테 너무 챙겨주시고 좋으신 분이라서 더 공감하게 되고 뭐 한국에 대해서도 더 관심이 많아지고 선생님이랑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더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미얀마에서 한국 관심이 좀 있다거나 네, 있죠. 한류 때문에 이미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 미얀마에서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이 얼마 전에 시위 때 울려 퍼졌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한국의 이 민주화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미얀마 네.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지. 관주 민주 운동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한국에 뭐 오래 사시는 분들이 더 아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미얀마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도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이고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 네. 특히 지금 이 시기에 한국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네. 왜냐면 지지 선언도 있고 또 역사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의 어떤 방향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이따 더 자세한 얘기는 듣기로 하고 네. 그 제이 님하고는 안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사실 이게 쿠데타로 인해서 만난 인연이거든요. 맞아요. 네. 거의 거의 두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네. 한 20년 안 것처럼 엄청 아. 친해졌습니다. 동지가 되면서 맞아가지고. 확 가까워지신. 왜냐면 이게 뜻을 같이 하다 보니까 동지가 돼서 네. 더 급격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지금 말을 막으려고 지금 여기 마무리 짓는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모셔갖고 한번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아요. 진짜 좀 친언니 같은 느낌입니다. 그걸 가르쳐 준 거 아니죠? 한국어로 친언니 같은 느낌이라다가 칭찬이라고 이렇게. 아니 뭐 사실은 그쵸. 이게 특히나 뭐 제이님도 그러시겠지만 특히 예진님 같은 경우에는 더 뭔가 왜냐면 그 진짜 고향에 있는 친구들, 막 네, 가족들, 가족분들은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가족도 사실은 엄마는 개인적으로 괜찮은데 저희 언니 집이 좀 이렇게 뭐 정치랑 관련된 일을 해가지고 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장도 할 수 없고 좀 불안한 마음으로 날마다 지내고 있는 상황. 사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요즘. 얼마 전에 이제 11일자 한국으로는 11일자의 뉴스가 났었는데 이제 그 민간인들에게 이제 뭐 전쟁에서나 쓰이는 무기를 사격을 해서 하루 만에 80명 이상이 이제 사망한 그런 일도 있었고 네. 오늘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어떤 남성분이 이제 피켓을 들고 되게 반어적인 건데 지금까지 70일 동안 700명이 넘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렇게 죽을 많은 목숨이 남아 있다. 이걸 이렇게 굉장히 반어적인 의미로 네. 들어서 되게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저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이제 거기 안에서는 어떻게 지금 시위대가 대항을 하고 있고 되게 다 네. 민간인들이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인지 이게 지금 여기 소통이 지금 한국에서랑 거기랑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소통은 뭐 와이파이는 아직 되고 있으니까 네, 아직은 낮 시간에는 많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밤 시간이라면은 거의 뭐 차단되니까 아예 연락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위대도 뭐 2월, 3월보다는 점점 줄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밖에 나가도 총 쏘는 경우라서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느낌? 그래도 목소리들은 뭐 날마다 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군부를 반대한다는. 아까 그 제이님께서 지금 이제 미얀마에서 띵장 기간이라고 새해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이 연휴가 지나고 나서도 계속 이 와이파이나 이런 소통이 가능할 거라는 보장이 어떤지 지금 좀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와이파이가 앞으로 끊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해외랑 연락이 안 되면 아마 해외에 있는 분들은 미얀마가 이제 시위가 점점 잦아들고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조용한 침묵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 한국에서 인터넷망에 관해서 좀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어떻게 있는 줄수 방법이 있는지. 없을까. 사실 그것도 미얀마 국민분들이 되게 많이 원하신다고 듣고 맞아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참 뭐라 해야 될까? 막 뭔가 마음은 앞서는데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아마 보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뭔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무리 관심을 가진다 해도 또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 문제, 특히 한국 지금 정치 상황도 사실 굉장히 또 선거 끝나고 후유증도 크고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되게 막 뭔가 얼마 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계속 다른 현안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와 이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듭니다.
네. 지금 근데 아까 시위대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꼭 시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예를 들어서 양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몇 명이 무리지어 있기만 해도 뭐 이렇게 발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희 때도 그랬는데 광주를 다시 돌이켜 보면 꼭 시위를 나가지 않더라도 그냥 길을 가다가 아니면 집에 있다가도 봉변을 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라 전체가 광주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근데 맞아요. 집에서도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집 앞에서 총 소리가 들었고 그 고향에 아. 있는 언니 집 앞에서 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힘듭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저 양곤에서 친했던 친구의 남자친구가 집에 있다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잡혀간 일도 있어서 사실 지금 남자친구한테 도시락은 전해줬지만 얼굴을 보지 못해서 생사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아는 동생의 우는 전화를 듣는데 제가 뭐라고 해줄 수가 없는 게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 근데 언니 와이파이라도 끊기면 네. 이 소식을 한국에 있는 언니나 다른 해외에 알리지 못할 것 같아서 혹시 내가 연락이 없더라도 우리나라를 잊지 말아줘라고 하는데 할 말이 정말 없었어요. 그런 때는 진짜 가슴이 아파요. 무슨 말로 해야 하는지. 뭐 한국 분들도 이만큼 아프면 저는 같은 미얀마 사람인데 여기 네.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런 거에다 막 또 실제로 막 그런 안에다가 막 소위 말해서 막 뿌락치를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막 혼란을 또 야기하기도 하고 분명히 또 그런 일들을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그냥 세계별로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진짜 사실은 바로잡지 못했던 우리의 역사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진짜 잘 기록해둬야 되겠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고 특히 네네. 해외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많이 알리는 역할로서의 지금 맞아요. 예진님이 나와서 정말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 다른 세계들도 막 이렇게 가 있겠죠, 당연히. 네. 근데 그 각각의 역할이 진짜 그 나라를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나오신 만큼 참 일단 되게 외로우실 것 같고 그리고 네, 뭔가 맞아요. 또 네. 미안함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막 스쳐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그런 이야기들 편하게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뭔가 가장 뭐 생각나거나 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 혹시 있을까요? 하고 싶은 거 얘기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한국이 뭐 특히 언론 쪽에서 미디어들이 많이 지원하고 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지만 앞으로도 많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왜냐면 저희 쿠데타 상황이 언제까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단점 미얀마에 대해 뭐 도와줄 수 있는 일은 한국 차원에서는 아마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체 일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나라가 다시 뭐 민주화를 받고 다시 뭐 나라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뭐 심리적인 아니면은 물리적인 그렇게 지원들이 계속 필요하니까 그럴 때도 모든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게 지금 보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영상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네. 커뮤니티에도 영상별로 올라오긴 하는데 어 이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그 채널 같은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현지에서 받은 영상들을 네. 어디에 이렇게 좀 하나로 모아둔 데가 있을까요? 네. 미국 쪽에 어떻게 있는 미얀마 학생들이 하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힘을 합치고 같이 정보를 모아 놓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그런 소셜 미디어에서도 다시 올리고 뭐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해서 올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뭐 저는 원래 전공이 신문 방송학이니까 기자들이랑도 많이 이제 연락이 되고 뉴스 보도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진짜 그 예진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진짜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해두면은 이걸 갖고 사실은 교묘하게 장난질 쳐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네. 막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 그냥 이상하게 갖다 붙여 갖고
뭐 역사를 왜곡한다든지.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 하나하나 이 순간순간들을 계속 기록하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알리고 이렇게 연결하는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 같은 경우에 저도 되게 많은 데에서 다양한 연락이 오니까 그러니까 뭘 보고 이걸 해야 될까? 사실 그 언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게 네. 이걸 구독해도 되나? 이게 그렇죠. 내가 봐도 되는 건가? 뭐 이 사람 자체가 뭐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너무 막 분산돼 있으니까 그거를 그래서 뭔가 물론 어딘가에서도 막 힘을 합쳐 갖고 하는 것도 있고 연대하자 연락도 오고 하는데 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이따 믿을 만한 채널들 몇 개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제가 이제 적어도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 그걸 구독해서 힘을 합치고 응원 네. 댓글도 남기고 거기서 소식을 빠르게 우리도 접해보자.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은 것 아.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저희가 참자유 청년연대라는 이제 단체가 하고 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엄청 그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아시잖아요. 네, 그런 이제 그 연대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미얀마 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 분들이 모여서 이거를 되게 아카이빙하는 이런 페이지를 오픈을 했더라고요. 이제 네. 이런 활동들도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다 산발적일 수 있는 것들을 한국의 내에서도 저희끼리라도 모아보자 해가지고 굉장히 연대체들이 생겨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 같이 좀 힘을 모으면은 그래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필요하시면 저도 언제든지 네.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되게 예진님도 되게 젊은 청년분이시지만 거기 실제로 미얀마에서도 청년분들 2030에서 굉장히 이런 이걸 알리고자 하는 운동이나 시위가 활발하다고 들었어요. 지금 네. 어떤가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그런데 좀 아무래도 제가 여기 멀리 있고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스피크아웃 할 수 있는데도 저는 뭐 그렇게 단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국내 안에 있는 친구들은 뭐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총을 맞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실제로 보니까 거기 어떤 모델분이 아. 되게 지금 잡혀가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맞아요. 공개적으로 시위 활동이나 이런 반쿠데타 활동을 하시다가 잡혀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생사도 알 수가 없고 실제로 근데 또 미얀마 내에서는 그런 뭔가 뭐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그렇게 인플루언서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법을 엄하게 적용을 해서 뭐 2년 징역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런 걸 봤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그분들이 더 많은 분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 많은 미얀마의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뭐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또 반쿠데타 메시지를 내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네, 거의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할 텐데도 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요? 이미 그래도 많은 쪽에서 써야 하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영향력이 크고 그래서 뭐 어떻게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국민들 국민 중에서 국민이잖아요. 연예인이다,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도 그래서 노력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미 지금까지도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가 잡혀간 상태였고요. 그리고 또 뭐 대부분은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 있습니다. 네. 미얀마 내에서요. 내에서요. 네. 와. 인플루언서랑 배우분들 얘기하시니까 네. 제가 아는 미얀마의 한 배우분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사실 이름을 밝히고 싶은데 혹여나 이걸 군부 어. 쪽에서 보시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되니까 그분도 2월 1일 시작하자마자부터 그 미얀마 국민분들이랑 전면에 나서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셨어요. 근데 며칠 전에 군부가 발표한 연예인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현재 도망 다니고 있고 그분의 여자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한국에서 우리가 국경으로 도망갈 수 있게끔만 좀 도와달라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개 학생이고 아무런 힘도 없어서 어떻게 도와야 할까. 근데 그 메시지에 제가 미안하다, 난 힘이 없다라고 적는데 너무 미안하게 되죠. 네, 정말 미안. 아니면 제가 숨을 공간을 찾아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제공할 경우에도 또 제공한 미얀마 친구가 잡혀갈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무력감을 느낄 정도인데 정말 얼마나 그런 걸 느끼실지 정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네네네. 네. 그리고 저희는 좀 약간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네. 왜냐면은 한국에서도 이제 막 뭐 인플루언서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제 황희도 씨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특별히 자기가
이게 가진 게 많을수록 오히려 잃을 게 많아지다 보니까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인기든 그런 영향력이든 이거를 좀 선뜻 내가 미얀마 국민이라고 해서 내가 이걸 내놓겠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미얀마에서는 좀 굉장히 많은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이 좀 군부에 대항을 해서 활동을 좀 하시는 걸 보고 좀 되게 인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진짜로 감사해야 하는 일이라고 봐요. 저도 그분들에게. 근데 평소에 미얀마에서는 그러면 좀 이 연예인분들이나 이렇게 좀 젊은 분들이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는 편인가요? 예전보다는 관심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2011년까지는 군부 그때도 쿠데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군부의 세력 밑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수지 역사도 나오고 민주화가 시작하니까 개판되어서 젊은이들이 뭐 해야 하는 일도 많아가지고 좀 정치에 대해서 민주화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화의 맛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그때는 16살 좀 되어가지고 지금은 26살인데 10년 정도는 그 진짜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교육도 잘 받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절로 관심이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래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그 궁금한 게 네. 현재 한국 채널로 미얀마 상황을 이렇게 받아갖고 전하는 채널도 있나요? 유튜브 중에? 찬네라고는 따로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뭐라 하지? 미얀마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네네. 모르겠어요 그 언어를. 그러니까 막 네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구독을 더 잘 안 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어로 그거를 전하는 어떤 창구 역할로서의 만약에 뭐 주위 분들이 있으시면 그걸 소개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네. 예지님이 또 직접 그런 거를 올리셔서 네네네. 한국어로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래도 10명 중에 만약에 한 2-3명만 할 거가 막 8, 9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네. 좀 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참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물론 몰입을 많이 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뭔가 이게 되게 심각한 애 정도로 하고 그냥 나 밥 먹을 거 먹고 막 이런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뭐 그렇다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더 사람들이 이렇게 몰입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걸?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얘기를 전하고 사진 보고 영상 본다고 해서 물론 이제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당장 없다는 것도 저는 알겠지만 그 안에서는 이제 진짜 당장의 문제인 거잖아요. 뭐 우리 대한민국의 예를 들자면 지금 뭐 부동산 이슈 뭐 일자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있고 선거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미얀마인들은 하나가 돼서 그 군부 세력에 맞서고 있는 거고 진짜 삶의 이야기인데 참 개인적으로 주위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남의 이야기 뭐 맞아요. 그냥 마치 우리 옛날 5.18 민주화운동 얘기를 듣는 듯한 인식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최근에 부산역에 갔을 때에도 이렇게 쫙 한 몇십 분 정도가 이렇게 딱 거리두기 하시면서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이 안 통하니까 뭐라고 막 힘내라는 말도 이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좀 언어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산역에서 시위하는 친구들은 미얀마 유학생 친구들이어서 네. 한국말로 하셔도 다 그래요? 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따뜻한 말 하는 거랑 욕하는 거는 사실 그 언어를 몰라도 느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필로 않을까. 이렇게 네. 인간으로서 네, 인간도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왜냐면 그때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있거든요. 찍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걸 찍었는데 막상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경계심이 막 있을까 봐 그랬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냥 가서 말 걸고. 혹시 부산에 가실 때 저한테 알려주시면 네네. 시위를 주도하는 미얀마 유학생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 주말에 부산 가고 있어서 그 일요일 날 맨날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가셔서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보면서 도대체 뭔가를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도대체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어떤 단체들이나 뭐 이렇게 모금을 활동을 하기도 해서 거기다 기부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 할 텐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좀 많은 방식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뭔가를 하거나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프로필 사진을 좀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걸 바꾼다든지 네. 아니면 그런 포스팅을 계속 한다든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는 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내가 미얀마 언어를 모르니까 아까 희두 씨 얘기한 것처럼 이걸 뭐 내가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한국말로 해서 어떤 분들한테 번역을 부탁해서 그 메시지를 올리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봤는데 이것들이 좀 얼마나 좀 미얀마에 전달이 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 어떤 네. 상황인가요? 원래는 뭐 저희 나라가 영어도 제2외국어를 쓰니까 영어를 써주면은 그거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국어로 써주시면은 그래도 한유가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한국어도 뭐 읽을 줄 몰라도 뭐 뭔가 영상이 나오거나 듣기만 해도 알아들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우리처럼 뭐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번역해주거나 뭐 통역해주거나 그렇게 해주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뭐 아스나를 통해서 저한테도 뭐 많은 메시지를 보내요. 한국 너무 감사하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한국 사회 속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처녀들도 뭐 정치인들도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희 나라 일을 남이 같지 않다고 항상 표현하시면서 응원해 주니까 저희가 너무 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그 민주화 역사 속에서 항상 한국을 언해로 잊지 않겠다, 기록해 두겠다라는 말은 저는 뭐 방송에 나올 때마다 얘기는 해요.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그리고 다른 외국에 있는 거보다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저한테 많이 힘이 돼요. 따뜻함 많이 느끼고 그리고 길가에 가도 어떤 캠페인들이 있잖아요. 뭐 커피숍에서도 미얀마 지지한다, 응원한다 그런 말을 해주시고 그리고 택시 타기만 해도 그 택시 아저씨들이 뭐 외국인인 줄 알고 저를 어느 나라에서 왔냐 물어보시더니 제가 미얀마에서 왔다고 하면은 진짜 내릴 때까지 뭐 조심하라, 뭐 응원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항상 해주셔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 개인적인 SNS 통해서 이런 뭐 위로를 내가 받고 있다라는 거를 미얀마 사람들에게 다시 미얀마 말로 알려줘요. 뭐 저만 아니고 다른 선배나 후배나 뭐 친구들 여기 있는 미얀마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해주니까 미얀마 친구들도 많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뭔가 사실 이미 또 주위에 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응원의 메시지들이나 막 사진 같은 걸 쫙 모아갖고 네, 한 장에 막 여러 명의 사진들을 해서 보낸 것도 있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어쨌든 힘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끊지 않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일단 1단계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함께 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도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데다가 한국어로 뭐 이제 하고 싶은 메시지를 받아서 드리면은 이제 그걸 번역해서 네. 보내드리고 그걸 또 이제 본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댓글 쓰고 이거 전했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전했을 때의 반응을 또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다든지 이런 걸 계속 이어가면 네. 아무래도 일단 그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이 한국 시민들과 미얀마 시민들과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리고 혹시 뭐 저도, 어떤 네. 물리적인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기부를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전달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아니죠. 지금 아. 성공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요? 네. 저희가 아. 받았던 뭐 기부금 같은 것도 지금 여기 막혀 있는 상황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네, 그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네, 고민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후원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진님한테 보냈다 우리 음. 시민들이 그럼 그게 지금 거기로 전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맞아요. 왜냐면 인터넷도 차단되고 온라인 시스템도 다 차단했어요. 왜냐면 국내 안에 있는 그 CDM이라고 그 물보증운동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5월이라면 현금이 없어지고 나라 상태가 그 경제도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원 근무 계속 하면은 그분들이 계속 일 안 하고 그러면은 공부가 압박해서 일을 시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서워서 외부에서 기부금이 들어올까봐 공부가 일부러 차단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굉장히 위험한 게 한국에서 미얀마로 돈을 보냈던 미얀마 분들이 미얀마 미얀마 군사 정권의 블랙리스트로 오르셔가지고 맞아요. 네, 누가 한국에서 보냈고 미얀마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이 돈을 받았으며 밑에 액티비티스 누가 있는지까지 다 뉴스에 사진으로 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상 지금 돈을 보내는 거는 필요하지만 현지에 있는 미얀마 국민분들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 목적은 이제 선의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추적을 네. 하니까. 저는 반대로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는 미얀마 유학생분들에게 지원을 해주시는 게 사실상 미얀마 분들 도와주시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자비로 다니는 미얀마 친구들도 많고 아. 그리고 석사나 이제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쓸 때 한 번에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럼 장학금을 4학기까지밖에 못 받는데 이제 1년, 2년 정도 한국에 머물러야 되는데 집에서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장학금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도 굉장히 어려워서 네. 사실 많은 한국 분들이 그 미얀마 유학생들이나 이제 직업을 잃으신 분들을 도와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해요. 저희 그 유학생들이 대부분이 저도 포함돼서 그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제 원래는 미얀마에 한국 관련돼서 뭐 통역 번역 일이나 그렇게 사업가들이 있잖아요. 뭐 미얀마어를 가르쳐주거나 그런 과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그분들도 보장될 수 없어서 일단 그만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알바 같은 것들이 없어졌어요, 많이. 네. 제가 예전 19년도 당시에 그 홍콩 그 검은 대행진 네. 그 200만인가 뭐 모였다 했을 때 그때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홍콩에 그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그 이제 한국 사절단으로 와서 한 10명 정도 이제 홍콩 그 남산타워랑 우리 한국 투어를 시켜줬던 친구들이 있는데 연락이 패매가 온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심각하다 해서 저도 이제 안 그래도 그때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래서 그때 즉흥으로 이제 홍콩을 갔었어요. 네. 직접 가서 그때 막 끊기는데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 상황을 막 알렸는데 막 그 진짜 뭐라 해야 될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경찰이 되게 좀 협조를 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위험하다 뭐하다 해도 막 우산 막 펼치고 그때 막 거리 다니고 약간 그랬던 분위기인데 그 다음인가 그러니까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쯤에 갑자기 또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심각해졌다 하면서 이제 지금은 와도 안 된다 막 이 정도로 연락 오니까 이게 어느 순간 너무 막 진짜 무섭고 너무 심각한데 할 수 있는 건 너무 제약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사실은 지금 미얀마에서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이게 참 그러니까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게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아마 댓글 중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집에서 되게 슬프고 막 분노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제이님 말씀 주셨듯이 그 유학생분들한테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한국에서 잘 지내고 계신다는 걸 또 그분들한테 전해드리면 그분들은 어쨌든 또 그 자체로도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고 물론 뭐 이게 1년, 2년 그렇게만 지속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우선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예진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국가 간의 뭐 외교적인 일도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포스코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걸 빼고 나면 오히려 거기 다른 나라가 더 붙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군부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조치는. 그래서 근데 그나마 그래도 저희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먼저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유엔 같은 경우에도 뭔가 조치를 너무 미온적으로 하거나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왜냐면 보니까 이거 피켓에 그 R2P라고 해서 이제 이제 보호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시민분들이 내시고 계시던데 유엔에서는 왜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좀 여기 얘기하는 거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유한도 아무리 지금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준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 그 멤버 나라들이 많잖아요. 다 동의해야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특히 그 러시아랑 중국이 우리 쪽에 없는 거예요. 군부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뭔가를 결정할 때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한국 정치거나 하면은 시민분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뭐 소위 말하는 막 우리 표현으로는 밭갈기도 하고 막 직접 댓글도 하나 남기고 뭐 후원도 하고 이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점에서 뭐가 이제 방향이 보이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우리도 막 진짜 분노는 느끼고 막 진짜 슬픔도 느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약이 돼 있다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데 네. 일단은 이걸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은 관심을 절대로 이렇게 끊지 말자라는 게 지금 당장 어쨌든 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력과 맞아요. 그리고 유학생분들에 대한 관심과 후원 이거는 네. 제가 한번 별도로 이 글도 쓰고 저부터도 동참해서 어떻게 이걸 주기적으로 또 이걸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도 해 드려야겠고 하겠지만 어떻게 넘기는지는. 아무튼 그런 고민이 많이 드는데 제이 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 현재 이제 동료분이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왜냐면 미얀마인은 아니지만 그 미얀마의 사실상 그때도 방송에서도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과 뭐 이런 걸 봤을 때 좀 그냥 막 분노도 느끼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시겠지만 좀 어떻게 뭘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세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실 제가 학생이고 국가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미얀마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도 현재 도망 다니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알던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은 CDM이라고 시민 불복종 운동을 돕다가 그냥 그러니까 사법경찰한테 잡혀가셔서 지금 생사를 알 수 없으시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매일 시위에 나가고 시위에 나갔다가 옆에서 죽는 사람 봐서 너무 놀랐다 이런 얘기를 매일 듣고 하다 보니까 저는 한국인이긴 하지만 미얀마를 사랑하기도 하고 미얀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미얀마에 있는 유학생 친구들이 활동을 할 때 옆에서 한국인이랑 미얀마 친구들 사이에서 도와준 중간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사실 모든 학업은 중단하고 미얀마 친구들 활동할 때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입니다. 저희한테 많이 큰 도움이 됩니다. 언니가 어 있다는 게.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제이 님이 해 주셔도 좋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상황들을 막 고퀄리티의 편집과 자막과 이런 거 필요 없이 현지에서 받은 영상들만 이렇게 한국어로 올라와도 왜냐면 한국인들한테는 사실 그 한국어로 돼서 딱 볼 수 있게 돼야 뭔가 더 몰입하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얀마어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좋아요 누르고 그냥 나간다든지 네. 뭐 약간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런 거 한번 준비해 보면은 저도 그 채널을 계속 알리고 거기에 빠르게 그러면은 뭐 또 주위에서 연락 주는 동영상과 소식들과 그래서 유튜브 커뮤니티 같은 게 또 그게 활성화되면 커뮤니티에 글로써 표현도 되니까 그래서 뭐 영상과 글을 통해서 계속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깨어 있는 시민들의 강점 중에 하나가 SNS로 공유 같은 거 되게 잘하시니까 네. 그 공유를 했을 때 저도 가끔 아쉬웠던 게 그런 미얀마어로 돼 있다 보니까 뭐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쳐서 가기엔 또 그럼 누구한테 연락해서 이걸 가냐 하다 보면 막 스스로 번역기까지 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로 그거를 중간에서 아까 가교 역할을 하시듯이 그런 채널을 하나 만드시고 공유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 네.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런 것도 있는데 유튜브에 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좀 특히 페이스북 뭐 글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영상 아무래도 또 시각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안에 그 게시글 사진 기능도 있으니까 좀 그게 어떨까 싶기도 했습니다. 아니면은 사실 저희가 채널을 만들어서 1명, 2명 구독자가 느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날이라든지 이렇게 황희도 선생님이나 달타령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포맷을 통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어떤 그 미얀마에 관한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주시는 게 전 좀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축적해서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의 저도 이제 가교 역할인 것 같은데 시민분들 주로 이제 제가 정보 전달할 때 그러거든요. 뭐 게임에 대한 이슈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게임 중요하지.'라고 하니까 딱 그 정도 선이니까 평소에 이제 검찰 개혁, 언론 개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잘 디테일하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가져 줍시오.' 하고 딱 거기까지만 하면은 대신 더 궁금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보시면 됩니다." 하면은 이제 거기 가 갖고 막 쫙 자세하게 보는데
제 거에서 쫙 나열하니까 안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딱 그 연결하는 차원에서 저도 말씀 주신 대로 일 주일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면서 좀 종합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요 채널에 그럼 가시면은 디테일하게 있으니까 쫙 이제 보실 분들은 한번 쫙 봐 주시기도 하고 또 응원 댓글 하면은 이걸 또 그 예진 님이 또 이렇게 전해 주시고 하신다고 네네. 하면은 그렇게 네. 연결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채널에다가 우리의 의사 표현을 한국어로 그냥 네. 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해 보면 어떨까? 이건 그냥 즉흥으로 그냥 생각해 본 거고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걸 좀 디자인도 하고 해 네. 가지고 잘 만들어 보면 어쨌든 힘들 때 혼자가 아니다. 사실 그 되게 외롭고 무섭잖아요. 특히 그 현지에 있는 맞아요. 분들이. 근데 반드시 저는 우리 시민분들의 어떤 따뜻한 한마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분들께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고 음. 그런 게 결국에는 언젠가는 또 그 어떤 역사의 큰 변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네. 저희 그 노무현 리더십 학교를 같이 수료했던 분 중에 그 안동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미얀마 사진전을 또 해서 알리고 계시고 또 이런 뭐 편지 같은 것도 네. 메시지를 혹시 근데 편지를 보내는 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편지도 아마 가는 못하겠지만 제가 사진 찍어서 다시 번역해 주면은 아. SNS도 통해 올려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도 저희 미얀마 유학생 그 연합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미얀마 복날의 혁명이라는 문화제를 열렸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분이 와가지고 그 편지를 저희한테 남겨주셨어요. 그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었고 따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번역해서 올려주셨더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너무 뭐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캡션을 썼냐면 우리가 혼자 아니구나라는 거를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뭐 보고 있다, 혼자 아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된다라는 말을 써 있는 거예요. 어떤 미얀마 친구가 제가 그거를 보고 눈물 났어요. 얼마나 외롭겠어 그 친구가라는 그 마음이 공감이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찬에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뭐 정치인이나 한국 전문가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저희 나라 뭐 정치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조언해 주시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뭔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주위에 네. 좀 소통 가능한 좀 젊은 정치인들 뭐 사실 네네네. 정치인들도 이렇게 막 피켓 들고 하기도 했지만 뭐 그거랑 또 별개로 어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네네네. 있다면 뭐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저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서 그 방법을 그렇죠. 네. 쫙 모아 갖고 그게 네. 뭐 몇백 개가 됐든 몇천 개가 됐든 일단 모아서 전달을 드리고 네. 거기에 이제 딱 이 번역을 또 해 주시고 네. 해서 맞아요. 이제 거기에 전달되면 그런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들으시는 분들도 뭐 내가 이렇게 어디다가 남긴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영상에다가 댓글 남긴다고 해서 이게 그들한테 도달되겠어 하니까 안 남기고 끄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들한테 도달이 되고 뭔가 이제 그걸 남기신 분의 효능감이 한 번이라도 생긴다면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되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처음 스타트를 잘 끊을까도 되게 고민이에요. 왜냐면 또 여러 가지 소통 창구가 또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 데도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것 같은 좀 음.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왜냐면 지금 한국에서도 뭐 꼭 청년분들이시기도 하고 또 아니신 정치인분들께서도 많이 성명 발표도 하시고 이제 뭐 보도 자료도 내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응원하는 네. 메시지를. 근데 네. 이거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메시지 하나 적고 댓글 하나 적는 것만 해도 되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이제 오늘 아셨으니까 네, 알려주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다들 동참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전에 그 한창 그 어떤 시국 선언 같은 거 나올 때 기사가 막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정말 많은 목소리들이 쏟아지니까 이게 어느 순간은 관심을 끊게 되는 게 있잖아요. 네, 너무 맞아요. 많이 나오니까 그냥 '누가 하는구나.' 이런 거. 근 지루해가지고. 예. 네. 뭐 근데 그거를 그래서 제가 한번 쫙 서칭해서 막 수치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 월 11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00 명의 시민들의 뭐 이게 모임, 뭐 4월 12일 몇천 명 이게 또 소통하시는 창구가 있으실 테니까 그런 걸 계속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나무 위키 만들듯이 어디다가 쌓아 두면은 처음에는 그냥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보이다 보면 '이렇게 쌓이네.' 하고 관심 가진 사람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구름처럼 흩어져 있는 것 같아 갖고 지금 제 생각은 네. 어떻게 이걸 모을까 봤을 때 그 나무 위키를 아마 보시면 하나하나 그 정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뭔가 궁금해서 가서 거길 보게 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저도 뭐 후원이나 이런 건 제가 할 테니까 홈페이지 같은 걸 뭐 하나 만들어서 뭐 네. 아니면 이미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거를 뭔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네. 네. 그게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해서 거기에 매일매일 몇 명이 어떻게 했고 이걸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거를 네. 주위 미얀마 동료분들하고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럼 네. 이제 네. 거기로 이제 다 우리의 힘을 그 안으로 이제 모아서 네. 물론 이제 소통은 다른 창구로 하겠지만 정보는 이제 그 어떤 가상의 사이트에다가 모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카이빙하는 미얀마 봄, 네, 이라는 이런 그 페이지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여러 데랑 연대를 해가지고 한 군데에다가 일단 큰 저수지처럼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또 만들고 저기서 또 만들고 계속 그쵸. 이렇게 하면 산발적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그러니까 나요. 일원화가 그러니까 중요한. 네. 감사합니다. 일원화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수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네. 약간 사람들이 몇 명이 했다 뭐 이런 거. 네. 그게 이제 뭔가 나도 그러면 거기 이제 같이 해야겠다라는 그 지점이 언젠가는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걸 보시는 분들도 뭔가 그런 게 나오게 됐을 때 아까 첫 번째 말씀 주셨던 결국에는 여기 한국에 계신 미얀마인들에 대한 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만약에 그런 어떤 소통 창구나 뭔가가 이제 생기면 정보 전달 방식의 홈페이지 같은 게 생기면 거기에 우리가 또 어떻게 힘을 보탤 수 있을까? 뭐 약간 요런 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마음은 물론 미얀마인들한테 당장 어떻게 뭐 물건이든 음식이든 뭐든 지원을 하고 싶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고 실제로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선에서부터 관심을 끊지 않는 게 그걸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선입니다. 네, 오늘 근데 뭐 예진님은 원래 그 네. 한국에서 공부하시던 게 언론 쪽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작가로도 이제 향후 활동하실 계획이셨잖아요. 근데 네네네. 뭐 이번 맞아요. 근데 사태를 통해서 뭐 아니면 다른 거에 또 꿈이 바뀌셨다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작가 꿈을 가지고 네, 살아왔는데 이번에도 그거를 더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는 제가 뭐 다른 분야들이 뭐 관심 분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부터 정치 쪽에서도 많이 공부해 가면 좋겠다라는 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네. 제이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성장을 할 때 내가 힘이 있어야겠다. 어느 분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으로서 뭐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다든지 그래야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구나를 깨달았고 최근에 너무 무력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뭐 국회에 가서 어떤 국회의원님한테 뭐 간담회 해달라, 뭐 친구들 도와달라 이런 부탁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외교부라든지 우리나라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갖고 있는 위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많이 스스로 너무 무력했습니다. 그러면 꿈이 국회의원이신가요? 아닙니다. 제 꿈은 변하지 않게 한국과 미얀마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약간 저도 약간 가교 역할을 맨날 주장하는데 이게 참 충돌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교 역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나름의 이제 뭐 스피커로서의 성장을 하시게 되면 참 이게 딜레마가 글로 안에 들어가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권력 의지를 가져라 한마디로. 이게 참 모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계속 딜레마인 게 권력 의지가 있어야 거기서 버틸 수가 있고 왜냐면 딴 마음 먹고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들을 쳐내기 위해서라도 더 강한 권력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면 역설적으로 진짜 권력 의지를 가지는 어떤 소위 말해서 괴물 같은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는 환경이라서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그런 점에서 저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런 가교 역할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 해도 사실은 그 안에서 있다 보면은 진짜 시야도 좁아지는 경우도 많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권력 투쟁 싸움에 말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가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잘 그 안팎으로 소위 말해서 요즘 번역가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소위 말해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번역가도 필요하지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번역도 필요하고 그렇죠. 어떤 문화 자체도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그런 번역가 역할이 되게 앞으로는 좀 많이 필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걸 보시는 분들도 우리가 뭘 당장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시면 예진님 혹시 아까도 다 했었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뭐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만 제가 미얀마 국민들 대신 대표해서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많이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끝까지 언제까지 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 연대해 주셨으면 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애진 친구가 미얀마어로 하면은 혹시 새날 방송을 보게 될 미얀마 분들이 되게 힘을 얻을 것 같아서 아. 미얀마어로도 한번 하면 너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어떤 내용 얘기하면 될까요? 그냥 힘 주는 거? 힘내라고. 시작할게요. 네. အခုဒီ live ဒီ video ကြည့်နေတဲ့ပေါ့နော်မြန်မာပြည်သူတွေရှိရဆိုရင်လည်းပြည်တွင်းမှာရှိတဲ့ပြည်သူတွေရောပြည်ပမှာရောက်နေတဲ့မြန်မာပြည်သူတွေအားလုံးရောလက်မလျှော့စေချင်ဘူးပေါ့နော်အားလုံးကျမတို့အတူတူဆက်ပြီးတော့အဆုံးထိရအောင်တိုက်ပြီးသွားပါမယ်ပြီးတော့ကျမကိုယ်တိုင်လည်းဒီကိုရီးယားမှာရောက်နေတဲ့အတော်အတွင်းမှာအကောင်းဆုံးမြန်မာပြည်သူတွေနဲ့အတူရက်တည်ပေးပြီးတော့အဆုံးထိအောင်ကျမလုံးနိုင်တဲ့ဒီနယ်ပယ်ကနေအကောင်းဆုံးလုပ်သွားပေးပါမယ်ရှင်အားတင်ထားပါအရေးတော်ပုံအောင်ရမည်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네, 보내시고 우리 꼭 이기겠다라는 의미예요. 예더봉 아우야미라고 합니다. 진짜 이게 참 그러니까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데 네. 그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뭐 100년이 됐든 사실 이게 너무 막 어느 순간 되면은 지겹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개혁을 할 때 맞아요. 뭐 검찰 개혁 언제까지 검찰 개혁이냐. 근데 그 기득권 세력들 그 카르텔은 오래전부터 이게 쌓여온 거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하루아침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애초에 아닌데 그걸 보고 막 언제까지 미얀마 얘기할래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제 그냥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천벌 받을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아까 또 말씀 주셨듯이 이 가교 역할로서의 앞으로도 종종 소식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달태령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오늘 이렇게 나와주시고 상황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진짜 저희한테 큰 기회였고요.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도 이렇게 뭐 기회가 오지 않으면 못 하겠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합니다. 그 영상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어디 유튜브 채널 하나 그냥 아무거나 막 만드셔서 하시면 그걸 저희가 막 계속 퍼뜨려 드릴게요. 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언제든지 그리고 또 직접 모셔서도 방송도 하고 종종 앞으로도 또 모셔서 또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종종 소식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민분들도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오늘 청국장 73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할까요? 네. 네. 우리가 꼭 이길 것이다. 일 것이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